저는 올바른 이 제대로 된 사회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을 때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의 소유 관계 때문에 법 앞에서 평등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올바른 보수의 가치는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리가 법과 제도, 규범에 의해서 정리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망가진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법과 규범, 제도가 힘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한마디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벌어진 저 두 사람, 한 명은 조양호 한진 회장이고 한 명은 박상구 아시아나 회장입니다. 자, 이 부분 두 사람이 다 지금 사과를 하고 무슨 지금 영장 청구를 이렇게 당한 상태에 있죠. 자, 이 두 사람이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기내식 업체를 이제 자신들의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니 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투자를 거부하니 투자를 하는 중국 쪽으로 바꾸었다가 그쪽에 하청 계열사에서 불이 나서 또 라인을 옮기다가 이 기내 급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작 회장이 외국으로 나가는 비행기에는 따끈따끈한 급식이 그대로 들어갔고, 심지어 외국에 귀국할 때는 직원들이 나가서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러는데, 자, 기내 급식을 그렇게 자신이 회사에 다른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돈을 얼마 투자를 하면 니한테 앞으로 10년간 기내급식할 권리를 줄게, 잘못된 거죠. 그럴 바에야 기내급식 납품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겠죠. 자, 대한항공의 일가들의 이런 행태는 정상에서 한참 벗어난 행태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에서 벗어난 기업가들이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처벌받는 것은 맞다고 봐요.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의 행태와 거기에 따른 이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빼고요, 하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이 최근에 일고 있는 정권 주도형 폭력적인 기업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는 사회적 지금 행태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사주들의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낱낱이 까발려서 하루 종일 방송들이 떠들도록 하고, 거기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주요한 이 정권의 스피커들이 떠들어대면서 이 난도질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칼이 달라듭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해야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일정한 차원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회사에 대해서 숨죽이고 있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직원연대니 조직을 만들어서 외부 세력과 연대해서 이참에 오너를 교체하자고 이렇게 목을 내밀고 달려들고, 자, 아시아나도 노조가 침묵하지 말자고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그때 목소리를 높이고 노조가 역할을 하고 했어야지, 지금까지는 그런 오너들의 갑질과 행포에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나서서 오너를 손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노조가 양쪽 다, 한쪽은 노조가 아니고 직원연대라는 데가 나서고 노조도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회사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V4 벤데타 뭡니까? 가이포커스입니까? 가면까지 쓰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가면 쓰지 말고 떳떳하게 하고 앞장서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항하는 사람의 본연의 자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의문스러운 것은 정권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몰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 결말은
일정하게 오너십을 교체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왜 났습니까? 났을 때 났어야죠. 이럴 때는 그냥 있다가 국민연금이 정말로 오나 리스크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이참에 우리가 2대 주주니까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부분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갑질을 당했으면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서 또 법적인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그 갑질에 대한 소송을 걸고 그리고 그 갑질에 대해서 오너를 처벌하게 해야지. 직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 정권이 미운 틀이 박힌 사람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에 폭력적인 행태로 가세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진짜 어려울 때 할 말을 다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가면을 쓸 필요도 없어요. 왜 가면 씁니까? 떳떳하게 하지요. 자, 지금 이 두 아시아나 한진, 저는 이 오나들이나 이 집안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비양심적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죄에 대해서 실형이 필요하다면 받아야 되는 거죠. 쉽게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도로요,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 홍위병을 풀어가지고 방향을 잡고는 조리돌림해서 그 다음에 전 정권을 적폐청산한다고 날리고 재벌들을 다 흔들어 제끼면서 날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검찰이 가서 정확하게 제명으로 기소하고 바람 잡지 말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 풀어가지고요, 온 여론 조성해서, 근데 처벌하면 되지. 그 다음에 오나를 누가 할 건가는, 그거는 회사의 지분 구조와 적어도 회사의 주주들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지, 그것이 정권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오나가 헛짓을 해서 손실을 본 사람이 있으면 내부에서 민사적으로 대처할 문제인 거지, 그것까지 정권이 국민연금이 나서고 그러면서 장난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고 일어나면 뒤지는데요, 저는 철저하게 대기업의 행포나 특혜 이런 부분에 반대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길 바라요. 그런데 정권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낚아가지고 죽일 게 아니라, 정권이 분명히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재인이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국의 대기업이 굉장히 부패했고, 한마디로 잘못된 출자 구조들을 악용을 해서 소수의 지분으로 마치 재벌 행세를 하면서 기업을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임 횡령 탈세가 다반사고, 그걸 갖다 바로 잡아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기업 운영을 하도록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정권이 처음에 적폐청산할 때도 하나씩 낚다가 나중에는 쭉 연결을 해서 통으로 전 정권들을 정리하듯이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다수의 기업들을 수사망에 던져놓고 다 조사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간 수십 년간의 대한민국의 좌파든 우파든 정권의 행태로 보면 대기업의 탈법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걸리면 안 걸릴 놈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걸면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이걸 걸어서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이다라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개선 효과를 위해서 처벌한다라고 해야지, 아무 일도 없는 듯 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못 따라온다고 겉으로는 마치 대기업 편드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뒤로는 전부 칼을 찌르고 있다는, 이거는요, 한마디로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처벌을 해야지, 지금 겁이 나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틀다 안 되면 저거 틀어요. 조양호 일가 틀다가 지금 뭐까지 틀어요? 아들이 20년 30년 전에 부정 입학을 했는가 안 했는가, 저거가 운영하는 학교에 이제 그것까지 문제, 그게 탈법하고 관계해서 지금 처벌이 가능한 분야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말하면 안 되죠.
지금 대기업의 자식들 대학 어떻게 들어갔는가 털어보십시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잘 나가는 데까지 대학교 뒷구멍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수만 명이 뒷구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뭘 목표로 한다고 이 짓거리를 하면서 판을 벌리느냐. 그래서 회사안을 쑤셔서 회사 안에 수십 년간 더러운 꼴을 자기들이 밥벌이 하기 위해서 복종을 하면서 자발적 협조를 해놓고 이제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오늘을 완장차고요.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식적이냐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노조는 의용 노조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노조부터 참여를 해야죠. 그렇게 누적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유지되어 오면서 말도 안 하고 침묵했다면 노조 간부들부터 다 쇠고랑 차야 될 놈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다들 그냥 그런 구조에서 또 개똥밭에 같이 굴러놓고 이제는 마치 억울한 양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기업을 넘어서 그야말로 아까 정치판에 홍위병을 동원해서 지금 정적들을 죽이고 완장을 채워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데 그 홍위병들이 이제 경제판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 열심히 양심적인 양 이렇게 데모하시는 분들 어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와서 지금 당신들이요 권력의 끈앞으로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접 문재인이 입장을 밝히기를 바래요. 밑에 무슨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출자 구조를 다 어떻게 하겠다 매일 떠들고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기업들에 대해서 손을 봐서 끌고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알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도 알고 기업도 알고요. 그래야 깨끗하게 기업 운영을 해야지 이제는 예외가 없이 다 정리하구나. 그런데 왜 비서실장은 나서서 특정 재벌회사를 위한 것처럼 보이는 아부다비의 석유공사 사장을 만나고 무슨 거기에 다운스트림과 정유사업이나 배급사업과 관련한 일을 갖다가 협의를 합니까? 한국에 그거 협의하면 할 수 있는 회사 두세 개밖에 딱 더 나옵니까? 가덕이나 특정 회사하고 가깝다고 소문난 상황에서 그러면 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왜 조사 안 해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전번에 특사로 갔을 때도 그런 소리가 나왔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비리를 잡는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거예요. 좀 앞뒤를 맞춰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홍위병 노릇하는 사람들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용기는요 진정한 용기는 어려울 때 용기를 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몇 있습니다. 어제 드루킹 재판 결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은 드루킹의 재판을 더 끌고 가기를 바랬는데요. 판사가 드루킹의 재판을 이제 어제로 그만하고 아마 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자, 일단 검찰이나 특검은 좀 황당해졌겠죠. 자, 그런데 어제 드루킹이 와서 6페이지짜리의 이 기록을 읽었대요. 배승희 변호사가 어제 거기 재판에 나갔다고 합니다. 매우 또박또박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 쪽이 드루킹 쪽에서 압수한 각종 드루킹 쪽의 이 활동에 대한 USB나 이런 부분에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실제 내용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드루킹이 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가 드루킹의 그 말을 중간에 막았다고 합니다. 판사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요.
자, 그런데 드루킹의 지금 앞으로 재판에서 적용될 이 혐의와 이제 거기에 따른 형량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처벌이 불가능하고 이제 매크로를 가지고 네이버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고 이 2009년에 그런 그 내용이 있었는데 검색 순위를 허위 클릭으로 조작한 사람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벌금이거나 추가 혐의가 더해지면 집유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고 드루킹은 네이버가 내가 댓글 조작하면서 돈을 더 벌지 않았느냐, 무슨 업무를 방해한 거냐, 돈을 더 벌게 해줬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로 두려운 것은 검찰이 드루킹의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구형을 갖다가 안 하고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형이라는 것은 깜빵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벌금이나 집유로 드루킹이 풀려나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검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검찰은 하수인일 거고 이제 정권이 드루킹의 입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드루킹이 머지않아 일단은 밖으로 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댓글 조작의 다른 건으로 다시 구속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 드루킹과 송인배 사이의 통화가 작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재작년에 2016년에 총선에서 김경수가 당선된 이후에 이제 송인배는 선거 나왔다 떨어졌겠죠. 그래서 송인배 쪽의 아는 지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송인배가 김경수한테 말해서 같이들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도 3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전에 이 연락을 몇 번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드루킹 특검에서는 댓글 조작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드루킹 쪽에 자금 관련한 부분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모의 자금책들을 잇따라 불러서 지금 자금 흐름을 갖다가 조사를 했다 하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도 변호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변호사가 지금 특검에 이제 가고 또 다른 윤 변호사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되는 게 뭔 생각이 나는가 하면 특검이 규명을 하는 부분은 검찰, 경찰이 안 밝힌 부분을 규명을 하는데 정권과 관련되어서 지금 검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검 보고 하라 했는데 이 특검은 정권과 관련된 부분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건 검찰, 경찰이 하게 되면 드루킹이 또 밖으로 폭로한다고 하니까 껄끄러워서 못하는 부분을 이제 특검이 대신해 주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드루킹이 돈을 8, 9억을 만졌다는데 어디서 돈이 들어왔냐. 그러면 그것이 정권과 관계에 있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은 아니 드루킹 쪽에서 준 돈이 많지 받은 돈이 있어요 지금까지? 있으면 벌써 나왔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뭔가 하면 드루킹이 도 변호사를 그렇게 꼽아주고 윤 변호사를 꼽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심지어 도 변호사가 일본 대사나 오사카 총영사를 자기가 꼭 가야 된다고 계속 드루킹 쪽에 강하게 요청하고 압박을 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딱 떨어져서 파렴치범이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 변호사나 윤 변호사나 경공모에 그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들이 드루킹이나 이 경공모에 돈을 많이 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경공모와 드루킹의 핵심 인물들은 이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다가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정권의 선거를 도와주고 정권을 위해서 댓글을 조작해주고는 인사를 청탁했다. 그럼 돈을 받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거니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엮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노회찬에 5천만 원을 제공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댓글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다치는 사람이 정권이니까 댓글 쪽에는 관심을 끄고 돈에 대해서 집중 조사해서 드루킹의 경공모 일당들을 자리를 정권에 알선해 준다고 명목으로 돈을 뜯은 부분으로 주고받은 부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배 변호사는 직위에 관련 없이 특검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아마 특검 관계자한테도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경력이 훌륭한 사람에게 우리가 제공할 자리가 없다고 거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드루킹 일행이 국정농단 때부터 댓글을 8,600만 번 이상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본격적으로 한 게 2016년 11월 촛불 시위 한참 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쭉 지금 1월까지 댓글 조작을 아주 열심히 8,600만 번 이상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정권 핵심하고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아까 송인배하고 통화를 2017년 3월에 했다면 대선이 2017년 5월에 있었으니까 그때 송인배가 후보를 수행하는 핵심 밀착맨인데 3월이면 뭐 할 때입니까? 경선 한참 할 때예요. 당에 경인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한 300에서 500명씩 곳곳에 다 드루킹이 동원을 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내일 어디에 하냐. 내가 경선 때 내일 몇백 명 데리고 나갈 거니까 그러면 송인배가 그러냐. 그러면 여사를 그쪽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제가 그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대선 경선이 한참일 때 수행 사실상 비서관 역할을 하던 밀착맨 송인배와 드루킹이 통화를 했다면 경선에 드루킹이 사람을 동원하거나 이런 경선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 특검이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헤쳐야지 뭘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